안녕하세요. 강사 이현아입니다. 오늘 건강 강의 주제는 음식과 정신 건강입니다. 우울한 기분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것이지만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발전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 해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사람이 100만 명을 넘어가면서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로 여길 만큼 정신건강은 몸의 건강만큼 중요한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울증 치료는 세로토닌 같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맞춰주는 약물 치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하지만 약물 치료는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원인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기에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 인체가 스스로 본연의 치유 능력을 회복시키는 기능의학적인 측면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장 건강이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가 아프고 음식을 먹고 체하면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 또 반대로 두통이 있을 때 식사를 하면 체하기도 하는 것을 보면 뇌와 장은 서로 연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장-뇌 연결축 이론. 장과 뇌가 미주신경계로 연결되어 서로 긴밀하게 상호작용한다는 이론인데요. 이 이론은 1999년 미국 콜롬비아대 신경생리학자 마이클 거쇼니 장을 제2의 뇌라고 명명하면서 연구에 탄력을 받기 시작하였고 장내 미생물이 뇌의 기능을 조절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학술지 네이처에 미국 워싱턴 대학교 고든 연구팀이 장내 미생물이 비만과 관련이 있다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장내 세균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현재 다양한 연구에 따라 불안, 기분, 인지, 고통을 조절하는데 장내 미생물군이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리 몸에는 4천에서 만 종류에 달하는 미생물 38조 개가 존재하는데 그중 90% 이상이 장에 살고 있습니다. 태아의 장은 무균 상태인데요.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다양한 미생물과 접촉을 하게 됩니다. 출산 방식에 따라, 수유 방식에 따라 인간의 장 속에 자리 잡는 미생물의 구성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환경에 의해 형성된 장내 미생물은 3살까지 성장하여 성인과 같은 윤곽을 갖게 됩니다. 3살 뱃속은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균형이 깨지면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고 정신질환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염증성 장질환이 있을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불안장애와 우울증, 발병 위험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2011년 발표된 아리조나 주립대 교수인 제임스 아담스의 장내 미생물과 자폐증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 설사, 변비, 복통 등 장 문제가 많은 그룹에서 더 심한 자폐 증상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장과 뇌의 정확한 메커니즘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연구 결과들을 통해 장 건강과 정신 건강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기분을 조절하고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95%는 장내 미생물에 의해 만들어지는데요. 세로토닌은 많이 먹어도 대부분은 그냥 없어져 뇌로 전달이 잘 되지 않는데 장내 미생물에 의해 만들어진 세로토닌은 장과 뇌의 경로를 통해 뇌에 좀 더 잘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염증이 높아질수록 우울해지고 의욕이 떨어지게 되는데
장내 미생물이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고 또한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안정을 가져와서 기분을 좋아지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신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내 미생물,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장내 미생물, 즉 장 속 세균의 균형이 아주 중요한데요. 장 속 세균 중 유익균은 면역계를 단련하고 장 점막을 부드럽게 만들고 장 운동을 돕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영양소를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유해균은 인체의 여러 가지 독소와 노폐물을 생성하는 주범이 됩니다. 하지만 이 유해균을 찾아 죽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익균들이 많아지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유익균들이 많아지면 유해균들이 있어도 힘을 쓸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익균들이 많아지려면 먹는 음식이 제일 중요한데요. 어떤 음식을 먹고 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익균이 제일 좋아하는 먹이는 탄수화물입니다. 우리 몸의 소화효소로 분해되지 않아 대장으로 넘어온 식이섬유는 유익균들의 아주 좋은 먹이가 됩니다. 반면 고열량, 고지방 식사는 대장균 등 같은 유해균의 먹이가 됩니다. 유해균이 내뿜는 독성 물질은 대장 점막을 자극하여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올리고당, 저항 전분, 이눌린, 기타 섬유질은 포함한 음식은 우리의 소화효소로는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대장으로 넘어가 유익한 균들의 좋은 먹이가 되는데요. 어떤 음식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볼까요? 우엉이 몸에 좋은 건 알고 계시죠? 우엉은 다른 뿌리 채소와는 달리 50%를 이눌린 형태로 저장을 하고 프락토 올리고당도 들어 있습니다. 양파, 파, 마늘은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면역을 높여주는데 여기 포함된 이눌린과 프락토 올리고당이 장내 미생물을 먹여 살려서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올리고당을 많이 포함한 각종 콩 종류도 장내 미생물이 좋아합니다. 고구마는 올리고당, 저항전분, 섬유질을 다 포함하고 있어 장에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그리고 돼지 감자도 이눌린을 많이 포함한 음식입니다. 식이섬유를 많이 포함한 현미, 보리, 통밀 같은 통곡류를 드시면 장내 세균이 먹을 것이 많아지게 됩니다. 브로콜리와 양배추도 장의 회복을 위해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이뿐 아니라 각종 과일, 껍질째 먹는 음식들, 섬유질을 많이 포함한 각종 나물들, 버섯, 해조류,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들, 각종 식물과 야채, 뿌리채소와 같은 모든 천연식품들은 장내 미생물의 좋은 먹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들은 원인도 다양하기 때문에 치료가 한 가지로는 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식습관으로 장 건강을 회복했을 때 뇌에 영향을 주어 정신 건강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은 시간이 걸려도 분명 증상이 아닌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장 속 미생물에게 좋은 먹이를 주셨나요? 저는 강의를 준비하면서 유익균들이 도무지 먹고 살기 힘들었을 저의 잘못된 식습관을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질병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입맛을 만족시켜줄 음식만을 좋아했고 내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기적인 식사는 저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소유인 몸을 병들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 식사할 때마다 내 만족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먹이를 기다리는 내 몸속 유익균들에게 줄 수 있는 음식도 챙겨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기간에 식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 몸을 위해 세워주신 자연 법칙에 맞는 식사를 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꾸준히 실천할 때
분명 회복을 시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신이 회복해, 정신이 건강해야 영적인 건강도 유지할 수 있기에 무엇을 먹고 마실지 항상 기도로 도우심을 구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식사하실 때마다 유익균들도 잘 먹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라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